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미국 현지에서 믿기 어렵다고 여겨지던 놀라운 장면이 공식 발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뛰고 있는 LAFC가 마침내 북중미 클럽 대항전인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럽 무대가 아니라 북중미 최상위 클럽만이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진짜 챔피언스 리그에 진입한 것입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5위와 6위 사이를 오가며 불안하게 흔들리던 팀이었고, 심지어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여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기적은 뜻밖의 순간에 아주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적인 서사의 중심에는 결국 단 한 사람, 바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제부터 LA 전체를 뜨겁게 뒤흔든 소니, 효과의 모든 것, 그리고 리오넬 메시가 간접적으로 열어준 운명의 문이 마침내 클럽 월드컵으로 이어지는 손흥민의 새로운 여정을 상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현지에서 스포츠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존 밀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지난 몇 달 동안 제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진 현상들을 토대로 꼼꼼하게 기록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단 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온 손흥민 선수가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에 처음 도착한 그 첫날, 저는 공항 취재진 사이에 서서 그 역사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2025년 초여름, LA 국제공항의 평소와 똑같아 보이던 도착 게이트는 그날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취재 카메라는 20대가 넘었고, 공항 보안 요원들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몰려든 인파를 필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포츠 기자로 20년 이상 일했지만 MLS 선수 영입에 이렇게 규모가 큰 취재진이 몰린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거대한 함성 소리 하나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SON, SON. 백인, 흑인, 한인, 히스패닉 등 LA를 구성하는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열렬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토트넘 유니폼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랑스러운 한국 국기를 흔들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갓산 LAFC 머플러를 들고 울먹이듯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선수는 단순히 뛰어난 축구 선수가 아니다. MLS는 그간 수많은 스타들을 영입했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도시 전체의 감정선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선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분위기는 당시 LAFC에 암울했던 현실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당시 LAFC는 시즌 내내 5위와 6위를 오가며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경기를 이기면 다음 경기에 패배하는 불안정한 패턴이 반복되었고, 중원은 연결이 끊겼으며 수비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팬들은 매일같이 올해는 희망이 끝났다고 자조적으로 말하곤 했죠. 부안가 선수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그의 고독함은 팬들에게조차 절절히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기자단 전체가 믿지 못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LA에 온다는 루머였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코웃음 쳤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가 갑자기 MLS에 온다고. 그것도 커리어 최전성기에. 말도 안 되는 루머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LAFC가 공식적인 영입 발표를 단행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계가 충격으로 뒤집혔습니다. 그가 토트넘을 떠난다는 사실보다도 그가 MLS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미국 축구 문화 자체의 판도가 바뀔 만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LAFC 유니폼을 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 경험을 모두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 있던 베테랑 기자가 제게 조용히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이 선수 오면 서부 순위판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저는 서둘러 메모장에 그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정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에 합류해 뛰기 시작하자 LAFC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공격은 활력을 되찾았고 훈련장 분위기는 뜨겁게 바뀌었으며 선수들의 눈빛은 새로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이라는 기록은 단순히 적응기가 아니라 리그 전체를 지배하는 지배기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기적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반전은 뜻밖에도 한 위대한 남자가 간접적으로 열어주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사랑하는 그 이름, 바로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MLS 데뷔전은 마치 영화의 첫 장면처럼 화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벤치에서 경기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을 푸는 워밍업 장면만으로도 경기장 전체의 공기가 급격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웅성거리며 술렁였고 심지어 상대팀 벤치조차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체 투입되어 경기장에 들어온 지 정확히 15분 만에 손흥민은 자신이 왜 월드클래스 선수인지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부안가가 측면에서 공을 잡고 안쪽으로 파고들던 그 순간 손흥민은 수비 라인 뒤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민첩한 움직임으로 완벽한 공간을 창출해냈습니다. 부안가의 정확한 패스, 손흥민의 날카로운 침투,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마무리. 볼이 골망을 흔드는 그 순간 BMO 스타디움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관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쏘니 를 열렬히 외쳤고 상대 수비수들은 서로에게 항의하며 허탈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LA 지역 방송은 즉시 화면에 자막을 띄웠습니다. 그는 단 15분 만에 경기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을 바꾸는 힘은 정말 단순한 일회성 스타 효과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부안가의 변화와 함께 뛰면 모든 게 쉬워진다. 부안가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오면 경기장이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아집니다. 그의 표정은 결코 과장이 섞인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부안가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그와 함께 뛰면 모든 것이 너무나 쉬워져요. 공간이 열리고 패스 루트가 보이고 골문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 진심이 담긴 인터뷰를 직접 들었습니다. 부안가가 이렇게까지 극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 기록도 그 말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부안가의 득점 도움 슈팅 정확도는 모두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LAFC는 단순히 잘하는 팀이 아니라 명확한 패턴이 있는 전술적인 팀으로 확실히 변모했습니다. 기자석에서 제가 본 손흥민 선수가 MLS에서 뛴 그 첫 10경기를 저는 한 경기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유럽 빅리그에서 수십 년간 뛰어온 선수 특유의 완숙한 경기 읽는 능력이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압박 타이밍 정확한 위치 선정, 상대 디펜스 라인을 흔드는 영리한 움직임. 공을 받지 못할 때의 필수적인 침투 패턴. 동료를 살리는 이선 이동 등 이 모든 것이 LAFC 전술 전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메모장에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이런 문장이 반복적으로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의 흐름 자체를 지배하는 자. 팀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는 남자.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그 자체. LA 지역 방송을 진행하던 30년 경력의 베테랑 앵커조차도 손흥민의 등장에 대해 이런 종류의 임팩트는 처음 본다고 극찬하며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LAFC는 손흥민 합류 후 6승 3무 1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숫자도 놀랍지만 경기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LAFC는 이제 이기든 지든 축구가 가능한 팀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확한 전술이 생기고 선수들 간의 호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으며 선수들의 표정에는 활기와 자신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팬들도 열광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선발로 나오는 날은 매번 매진이 되었고 경기장에는 한국 국기와 SON 응원가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상승세는 가장 중요했던 순간 끊어졌다. MLS컵 플레이오프 준결승. 상대는 시즌 내내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던 밴쿠버 화이트캡스였습니다. 모두가 결승 진출은 당연하다고 기대하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LAFC는 모두의 예상보다도 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전반전부터 경기 흐름을 잡지 못했고 밴쿠버의 조직적인 수비를 끝내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후반 종료 10분을 남겨두고 우리는 치명적인 결승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바라보았고 LAFC 선수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부항가는 땅을 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라커룸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면서 마치 발이 천근만근 무거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토트넘 시절 빅매치에서 패배를 취재할 때 가끔 목격하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절망, 허탈, 공허, 그리고 이제 꿈은 여기까지인가 하는 체념의 표정. 왜냐하면 당시 LAFC가 콘카카프 챔스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MLS컵 우승밖에 없다고 모두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날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LAFC 꿈, 끝. 그러나 그 문장은 믿을 수 없게도 단 하루 만에 뒤집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극적인 반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였습니다. 밴쿠버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다음 날 LAFC 클럽하우스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선수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훨씬 줄었고 코칭 스태프는 서로 눈치를 보며 복도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이제 끝났구나 라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정적이 흐르던 오전 11시 클럽하우스 안에서 누군가의 휴대폰 알림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띠링. 단 한 번의 그 알림이 이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뉴욕시티 꺾고 MLS컵 결승 진출. 처음에는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이애미가 결승에 가든 말든 LAFC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클럽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옆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러면 규정상 계산이 달라지는데. 그 직원은 MLS 규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스태프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사무실 쪽으로 뛰어들어가더니 화이트보드에 무언가를 매우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급박하게 말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이미 리그스컵 준우승 자격으로 CONCACAF 티켓을 확보한 상태야. 다른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그 베테랑 직원은 숨도 고르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에 오른 마이애미는 이미 티켓이 있어. 그런데 그는 화이트보드의 결승 상대인 밴쿠버를 가리키며 큰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밴쿠버도 캐나다 챔피언십 우승 자격으로 챔스 티켓을 이미 확보했잖아. 순간 사무실은 20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놀라 눈이 커졌고 어떤 직원은 입을 벌린 채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그럼 남는 티켓은? 또 다른 직원이 노트북을 보며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규정상 서부 컨퍼런스 3위에게 돌아간다. 사무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즉시 하나의 사실로 집중되었습니다.
올해 서부 3위가 우리가 맞지? 그 순간 다른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3위 LAFC. 그 단 한 줄의 문자가 사무실 분위기를 폭발시키는 강력한 도화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감격에 차 소리쳤습니다. 메시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거야. 하루 전만 해도 모두가 침묵하던 사무실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웃음이 터졌고 박수가 나왔으며 누군가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 언론이 만든 상징적 문장. 그날 저녁 저는 LA 지역 방송국 편집실에서 이 극적인 반전 소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TV 화면에는 이런 자막이 매우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메시가 손흥민을 위해 길을 열었다. 해설자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각본 없는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앵커까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팀을 3위까지 끌어올렸고 메시가 그 팀의 진출길을 열어줬다. 이것이 바로 축구입니다. SNS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팬은 메시의 등번호 10번 사진에 손흥민의 7번 번호를 합성해 이렇게 썼습니다. 10이 문을 열면 7이 들어간다. 기자로서 제가 남긴 한 문장. 저는 과열된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잠시 화면을 끄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 하나의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기회는 우연처럼 오지만 그 기회를 잡을 자리에 간 건 오직 손흥민이다. 만약 LAFC가 3위가 아니었다면 이 반전은 절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오지 않아 팀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시는 우연히 열쇠를 돌렸고 손흥민은 그 열린 문 앞까지 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둘이 만든 우연과 노력의 극적인 교차점. 바로 그 지점에서 모두가 염원하던 기적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MLS 사무국이 마침내 공식 발표를 내렸습니다. LAFC 2026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본선 진출 확정. 침묵으로 가득하던 클럽하우스는 한순간에 거대한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표정은 조용했지만 확고한 의지로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인연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사용하고는 하지만 그날 이후 미국 축구계 전체에서는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을 묘하게 연결짓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 규정상의 행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취재를 거듭하고 팬들의 심리를 분석하면 할수록 이 두 선수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운명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소속 리그가 다르고 플레이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며 포지션도 다릅니다. 하지만 축구를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분명한 공통점이 이 두 월드 클래스 선수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의 흐름 자체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날 플로리다에서 열린 인터 마이애미와 뉴욕시티 경기를 제가 직접 방송국 모니터로 지켜봤는데 메시의 움직임은 유난히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메시가 공을 잡는 그 순간 뉴욕 선수 11명 전체가 동시에 뒤로 물러서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 위대한 존재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이 뉴욕 수비진을 지배하는 듯했습니다. 메시는 경기장 전체의 공간과 시간을 압도적으로 통제하며 흔들었고 뉴욕은 그 예측 불가능한 흔들림 속에서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애미의 결승 진출 확정 소식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LAFC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이상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한 발자국, 저 한 경기의 결과가 LAFC의 운명을 바꿀 줄 누가 예측이나 했을까? 당시 LAFC 팬들은 플레이오프 탈락의 좌절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단순한 규정 이행을 넘어 신이 내린 선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날 밤 LAFC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그야말로 뜨겁게 달궜습니다. 메시 형, 고마워요. 우리 소니에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 10번이 문을 열고 7번이 들어간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축구의 신이 직접 쓰는 각본이다. 와 같은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팬아트까지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메시가 손흥민에게 축복의 열쇠를 건네는 그림, 두 선수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걷는 그림 등 축구 팬들의 상상력은 때로 복잡한 기사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 기자로서 과열된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가장 정확하고 핵심적인 결론만을 기록했습니다. 메시가 문을 열었고 손흥민은 그 열린 문 앞까지 팀을 3위로 올려놓았다. 1위 문장은 LAFC 팬들 사이에서 일종의 격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행운이 찾아왔지만 그 행운을 받을 자격과 위치를 만든 것은 바로 손흥민의 노력과 공헌이었다는 명확한 사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MLS 사무국이 공식 발표를 최종적으로 냈습니다. LAFC 2026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본선 진출 확정. 하루 종일 침묵으로 가득했던 클럽하우스는 마침내 거대한 함성으로 폭발했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코칭 스태프는 감격에 찬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환호의 한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기쁨 너머의 무언가를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무대, 다음 꿈의 존재. 그것은 LAFC 합류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클럽 월드컵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10년이라는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수백 경기에 출전했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많은 골을 넣었으며 아시아 선수로서 역사적인 기록들을 수없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커리어 속에서도 단 하나, 가장 간절히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전 세계 클럽들의 꿈의 무대, 바로 FIFA 클럽 월드컵이었습니다. 2019년 손흥민은 꿈에 그리던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 무대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승컵을 리버풀에게 내어주며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럽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는 기회도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기를 현지에서 취재하며 패배 후 터널을 걸어 들어가던 손흥민 선수의 뒷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깊은 좌절과 슬픔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무대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꼭 한번 느껴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가 토트넘을 떠나기 전까지 간절히 언급했던 바로 그 무대가 클럽 월드컵이었습니다. 클럽 월드컵은 단순한 대회가 아닙니다. 유럽, 남미, 북중미, 아시아 등 전 세계 각 대륙의 최고 클럽 챔피언들이 모여 지구상 클럽 축구의 최정상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 같은 거대 클럽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LAFC가 이번에 진출을 확정한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의 우승팀에게는 바로 그 클럽 월드컵 출전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즉 LAFC가 우승을 이뤄낸다면 손흥민은 평생 꿈꾸던 마지막 퍼즐을 마침내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클럽하우스에서 챔스 진출 소식 후 저는 손흥민에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재차 물었습니다. 이번 챔스 진출, 선수님 개인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미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그러나 매우 깊은 울림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그 짧은 문장 속에는 토트넘에서 미완으로 남았던 오래된 꿈, 이제 LAFC에서 현실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목표, 그리고 끝내 도달하고 싶은 절정의 순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손흥민의 이적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하게 LAFC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완으로 남아있던 꿈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틀어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현실적으로 UEFA 챔스 우승이 매우 요원했던 꿈. 그러나 LAFC에서는 콘카카프 챔스 우승을 통해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꿈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이적 혹은 은퇴 준비라고 성급하게 평가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그의 커리어에서 유일하게 비어있던 미완의 꿈을 채우기 위해 가장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LAFC 이적은 새로운 도전이자 마지막 꿈을 향한 가장 현실적인 도박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에 합류한 뒤 이 팀은 단순히 기록이 좋아진 팀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팀이었습니다. 저는 시즌 초반과 후반의 LAFC를 모두 취재했습니다. 감독은 저에게 직접 이 놀라운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오고 나서 다른 선수들이 훈련장에 30분 일찍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습관의 변화는 팀 스포츠에서는 가장 큰 의미를 지닙니다. 손흥민 선수의 프로의식이 젊은 선수들에게 경외심과 동기부여로 작용한 것입니다. 부안 가는 소니가 뛰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더 뛰고 싶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동료를 움직이는 강력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가 증명합니다. 부안가의 주행거리, 스프린트 횟수, 수비 가담률까지 모두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을 바꾸는 선수를 넘어 동료 선수들의 마인드와 잠재력까지 깨우는 선수였습니다. 전술도 그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혁신되었습니다. 손흥민을 축으로 하는 강력한 전진 압박 시스템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유기적인 스위치 패턴 강화, 손흥민 부안가 투톱의 시너지 극대화. 감독은 다시 한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을 단순히 읽는 선수 수준을 넘어 경기장 자체를 완전히 만드는 창조적인 선수예요. 팬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기 시작 20분 전부터 손흥민 응원가가 스타디움 전체를 열렬히 울려 퍼지게 했고 한국 국기를 들고 오는 팬들이 급격히 많아진 것도 눈에 띄는 현상이었습니다. 70대 백인 팬 한 분은 울먹이며 제게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선수 때문에 다시 시즌권을 샀어. 이 사람은 나를 다시 젊고 열정적으로 만들어주더군. 이처럼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LAFC 팬층의 연령과 인종까지 다양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리그 공식 통계에서도 LAFC 홈 관중 수는 다른 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LAFC가 서부 3위에 오를 일도 운명적으로 챔스 티켓을 받을 일도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변화와 결과는 그의 도착 이후 비로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이 강력한 변화의 물결은 이제 북중미를 넘어 전 세계 무대로 거세게 향하고 있습니다. LAFC는 이제 단순한 MLS 팀이 아닙니다. 챔스 진출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다음 날 LAFC는 급하게 작은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작은 환영식이라고 구단은 겸손하게 발표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무려 5,000명의 팬들이 BMO 스타디움 일부 구역에 몰려들었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이 엄청난 반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평소 축구에 관심이 적었던 한국계 어르신들도 매우 많이 참석하여 손흥민을 응원했습니다. LA 한인 사회 전체가 손흥민 선수 한 명으로 인해 뜨겁게 들썩이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70대 어르신은 손흥민에게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이야. 꼭 세계 무대까지 가자. 그분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한국 선수가 미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 그 감동은 단순한 스포츠 승리를 넘어선 민족적 자부심의 의미였습니다. 이날 한국 방송사들도
LA 현지의 환영식을 한국 시각 새벽 시간대에 생중계했으며 실시간 시청자가 10만 명을 훌쩍 넘겼다는 사실은 그의 국내 위상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LAFC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클럽이 되었습니다. LAFC 소셜미디어의 아시아 지역 팔로워 숫자는 천문학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초 드디어 손흥민의 최종 목표였던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이라는 거대한 여정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멕시코의 강력한 전통팀 몬테레이, 미국의 전통 강호들, 중미의 다크호스들까지 그야말로 북중미 최강 클럽들이 총출동하는 무대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손흥민과 LAFC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FC 감독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재차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MLS에 단순히 와준 게 아니라 MLS 리그 자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러 온 거예요. 그의 존재는 리그의 자산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데이비드 베컴부터 티에리 앙리까지 수많은 슈퍼스타들을 봤지만 손흥민처럼 팀 문화와 도시 전체의 열기까지 동시에 바꾸는 선수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우승입니다. 그리고 그 챔스 우승 넘어 손흥민이 평생을 꿈꾸던 클럽 월드컵이라는 최종 무대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으로서 세계 무대로 나서는 길,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길고 극적인 이야기를 정리하며 저는 단 하나의 진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떠올립니다. 기적은 우연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 기적이 열어준 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한 명에게만 주어집니다. 바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LAFC는 지금쯤 서부 컨퍼런스 7위나 8위에서 조용히 시즌을 마감하고 다음 해를 기약하며 희망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팀의 승점을 쌓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기적의 문 앞까지 굳건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우연한 규정상의 결과로 손잡이를 돌렸고 운명은 LAFC에게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린 문을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는 자격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손흥민은 유럽 무대에서 챔스 결승 패배 등 수많은 좌절과 아쉬움을 맛봤지만 그 좌절을 결코 도망쳐야 할 이유나 포기해야 할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전략적으로 개척한 MLS라는 길은 그의 오래된 클럽 월드컵이라는 꿈을 향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이 서게 될 다음 무대는 북중미 최강 클럽들이 격돌하는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 클럽 월드컵. 그가 평생 동안 간절히 꿈꿔왔지만 단 한 번도 밟지 못했던 무대입니다. 아시아 선수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던 꿈이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의 커리어 내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위대한 기록 제조기입니다. 저는 LA 현지 기자로서 그의 다음 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직접 이런 영광스러운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흥민, 북중미를 완벽하게 제패하다. LAFC, 마침내 세계 무대로 힘차게 향하다. LA에서 기적을 완성한 남자, 손흥민. 작은 진심과 노력들이 모여 한 사람의 거대한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선한 변화는 또 다른 위대한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인간이 가진 불굴의 의지와 꿈의 힘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 LA에서 존 밀러였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다음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